여행인문학자 신영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 여행. 여러분들도 해바라기 꽃에 관한 전설은 좀 알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 이름은 늘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지 않습니까? 어, 옛날에 한 소녀가 태양신 아폴론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온종일 태양신만 바라보다가 꽃으로 변했다 하는 그런 전설을 어렸을 적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태양신을 꽃으로 변할 정도로까지 사랑했던 그 소녀의 그 순수함,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미화해서 표현할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짝사랑이 지나치게 비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태양신이 외면한 비열한 짝사랑, 해바라기로 피어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태양신은요, 아폴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둘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들은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에요. 제우스를 위시해서 그 제우스의 형제들, 그리고 제우스의 자식들이 주축을 이루는 신들 세계는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고요. 그보다 윗세대의 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을 티탄 신이라고 합니다. 티탄 신들의 세상일 때 태양마차를 몰던 신은 헬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스의 누이 동생이 셀레네라고 해서 달의 마차를 몰던 달의 여신이고요. 그리고 새벽의 여신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에오스라고 합니다. 요 3남매가 티탄 신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그 태양과 달과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배한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탄 신들은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패배해요. 누구한테로 이제 권력이 넘어가냐면은 올림푸스 산의 신들에게로 권력이 넘어가고, 태양신과 달의 여신도 그 지위를 제우스의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넘겨주지요. 그런데 이 헬리오스하고 아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되는데, 헬리오스는 그냥 태양신이에요. 태양마차를 몰아서 세상에 빛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는요, 그 태양신 역할 말고도 중요한 거를 몇 가지 더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술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델포이 신전이 아폴론에게 봉헌된 곳이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중요한 신탁이 전해지는 곳이 델포이 신전이거든요. 아폴론이 예언의 신, 점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또 궁술의 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아폴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 속에 이 태양신은 누구냐 하면은 헬리오스가 아니고 아폴론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요, 악기를 들고 있죠. 예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통을 또 안고 있네요. 궁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주변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는 태양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태양신과 해바라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속의 남자신은 헬리오스일까요? 아니면은 아폴론일까요? 당연히 아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술의 신이기 때문에 악기를 들고 있고, 궁술의 신이기 때문에 등 뒤에 화살통을 메고 있죠. 요거는 헬리오스가 갖지 못한 그 태양신 이외에 부수적으로 맡았던 역할을 표현한 거라서 아폴론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폴론의 뒤쪽으로, 뒷 배경에 보면은 해바라기 꽃이 피어 있네요. 이게 바로 그 소녀가 태양신 아폴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꽃으로 피었다 하는 그런 전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의 그 지독한 짝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폴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있거든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하는 그 아프로디테가 그 아폴론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 내막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요, 남편이 누구냐면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 장면이거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인물,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얀 이 인물이 헤파이스토스로 보입니다. 이 헤파이스토스는 워낙 일 중독자라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이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로디테, 그 부인인 아프로디테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밖엔 난 몰라 하는 그런 여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도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은 있었나 봐요.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와서 남편이 일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네요. 그러나 헤파이스토스는 그 아름다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한테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달이 났죠. 아프로디테가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사실 그 아레스하고만 연문이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뭐 다른 뭐 헤르메스하고도 연문이 있었고 인간 남자인 뭐 아도니스라든지 뭐 여럿과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스캔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와의 그 스캔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신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고요. 그 다음에 그 여신과 함께 있는 남자신은 투구를 쓰고 있고 방패가 옆에 놓여 있고 검도 있네요. 이건 전쟁신을 뜻합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신 아레스입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스캔들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속에 요 꼬마 아이가 있는데 등에 날개가 있고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데 사랑의 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요, 아프로디테가 낳은 거는 확실해요. 에로스의 어머니는 아프로디테가 확실한데 아버지는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아마 대개 아레스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프로디테가 아레스하고만 바람을 피웠으면은 에로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지요. 워낙 많은 상대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에로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아레스가 에로스의 아버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림이나 조각에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 속에서도 에로스가 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아들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로스는 또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에로틱한 사랑이요. 즉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 육체적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갑옷을 입고 있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 사이에 에로스가 있네요.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고 있었는데 누가 그거를 다 아는데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만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장간에 틀어박혀서 일만 하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보다 못해서 알려준 것이 아폴론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대장간을 찾아온 아폴론인데 이 머리 부분에서 빛이 환하게 뿜어져 나가고 있죠. 태양신을 뜻합니다. 근데 아폴론이 자신의 형제인 그 헤파이스토스를 찾아와서 일러주는 겁니다. 아폴론도 제우스의 아들이고 헤파이스토스도 제우스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아레스도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다 형제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폴론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와서 당신 부인 바람났다. 제발 좀 가정 좀 돌봐라. 이렇게 일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는 자기 부인한테 큰 관심은 없었으면서도 막상 부인이 바람났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그 두 남녀의 그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습격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보기 아까웠던지 올림푸스산의 신들을 죄다 끌고 가가지고 현장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두 남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 있는 몸이 이래도 됩니까? 라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망신을 당했죠. 그 일로 인해서 아프로디테가 아폴론한테 앙심을 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바람 피워서 망신당한 생각은 안 하고 아폴론이 일렀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아폴론을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랑을 이어주는 그 에로스의 화살을 가지고 남녀의 사랑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아프로디테가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랑의 화살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에로스를 시켜서 아폴론을 골탕 먹이도록 한 건데 아폴론이 인간 여자 로우코토에를 만나는 순간 그 에로스의 화살을 쏘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폴론은 로우코토에를 맹목적으로 무작정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아폴론을 사랑하는 소녀가 또 있었어요. 아폴론은 로우코토에만을 사랑하는데 그 아폴론을 또 클리티에라고 하는 물의 요정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클리티에의 사랑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아폴론이 이미 로우코토에를 몹시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티에는 아폴론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지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클리티에는 로우코토에만 없으면은 아폴론이 나를 사랑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우코토에를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로우코토에가 정절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자 그 소문을 들은 로우코토의 아버지가 경로한 겁니다. 내 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정절을 잃다니 이거는 가문의 수치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크게 분노해서 딸을 생매장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딸을 로우코테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사실을 아폴론이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왜 죽음을 당했는지 알게 된 아폴론은 클리티에를 영영 용서하지 않았죠. 그러니 클리티에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결국 클리티에는 자신의 짝사랑을 이루고자 계략을 썼다가 오히려 더 아폴론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 사랑은 의미 없이 돼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클리티에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폴론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해바라기로 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미술 작품에서 해바라기와 함께 표현된 여인이 있으면은 클리티에로 보시면 됩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해바라기, 해만 바라보는 꽃으로 핀 겁니다. 이 그림도 해바라기하고 같이 표현됐으니까 클리티에를 표현한 거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해바라기가 있죠. 클리티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림 속에서는 머리에 화관을 해바라기 꽃으로 만들었네요. 클리티에입니다. 조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이 조각상의 주인이 클리티에라는 거를 여기 그 흉상 아랫부분에 보면은 해바라기 꽃잎으로 장식을 했죠. 클리티에입니다. 여기는 머리 부분에 해바라기 꽃잎이 있네요. 그리고 이 조각상은 클리티에가 기대고 있는 뒤 벽 쪽에 해바라기 꽃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쪽에 해바라기가 보이죠. 이렇게 해바라기가 함께 표현된 그림이나 조각상 속의 여인은 클리티에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꽃으로 핀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사랑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